오늘 제가 할 거는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 대해서 개념적인 정의를 많이 배우셨고,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어떤 프로시저, 절차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응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이제 응용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를 잡을 때 우리가 그것이 뭐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던 아니면 리서치를 하던 간에 이런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게 적합한 그런 이제 분석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제를 잡아서 로짓 분석이 응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후반부는 뭘 말씀을 드릴 거냐면 소위 우리가 이제 예측 분석, 우리가 이제 프레딕션 애널리틱스라고 하는데 소위 이제 프레딕티브라고 하는 요 표현 자체가 예측이라는 표현을 당연히 쓰이고 있습니다만 또 금융 분야에서는 forecasting이라는 용어도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forecasting이든 프레딕션이든 간에 핵심 내용을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대체로 지금 이런 현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되면 자, 정형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를 좀 기본 개념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직장인이 되시면 이미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하기보다는 이미 그 회사에서 축적된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이제 각 회사 부서에서 프리딕션 모델을 만들게 될 텐데 소위 그것이 정형 데이터냐 또는 비정형 데이터냐에 따라서 조금 유형이 달라집니다. 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요 뒤 후반부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알고리즘 하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소위 이제 프리딕션 애널리틱스가 뭐냐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핵심적인 내용은 자, 복습 차원에서 보시면 중간 과정을 뛰어 넘어가고요. 자, 우리가 결국은 리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주 그 프리딕션의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한 모델은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Y 클래스, 그러니까 Y 클래스라기보다 Y의 형태가 타입이 결과 변수의 타입이 그 연속형이냐 아니면 결과 변수의 어떤 타입이 그 다음에 그 범주형이냐 뭐 또는 이분형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히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대 우도법 라이클리후드라고 하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고 하는 자, 요 검정을 통해서 우리가 적합도 즉 모델이 얼마나 유의한지 그러니까 피팅이라고 하죠. 모델 핏. 그래서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는데 요 우도비 검정을 쓴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난 시간에 하셨던 이 우도라는 건 확률하고 조금 다른 건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도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추출된 현상에 대해서 모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모수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추정하는 이걸 통해서 이미 있는 이 모델이 얼마큼 더 적합한 모델이냐를 좀 반증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가 우도비 검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가 결과치에서는 요 우도, 라이클리후드가 가장 높은 소위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인 요 리그레이션 식을 선택하는 게 가장 피팅이 잘 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얘기는 우도가 가장 높다라는 건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 종속 변수를 잘 예측하고 있다. 지금 독립 변수들이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말씀 다시 드리자면 모델 피팅에 있어서는 최대 우도법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지난 시간 거 좀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국 이런 식이죠. 우리가 우도비 검정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 모델을 우리가 그 연구자가 설정을 하는데 소위 독립 변수 A, B, 그러니까 A, B가 아니라 독립 변수 1, 2 두 개의 어떤 변수를 넣었을 때보다 자, 추가로 독립 변수 3을 넣었을 때 이 우도 값이 얼마큼 유의하게 달라지느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하는 검정이고요. 뒤에서 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 로지스틱 분석에 있어서의 네 가지
네, 스테이지, 단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느 그 통계 검정 또는 여느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하고도 마찬가지로 자, 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4가지의 단계가 있고요. 자, 가설을 설정하고 자, 이때 가설은 어떤 연구자가 세우는 가설과 반대되는 항상 귀무 가설이라는 걸 세워서 이 귀무 가설을 채택하지 않으면 연구 가설을 채택하는 거니까요. 좀 복잡하게 꼬아놓은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A를 싫어하니까 B가 맞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변수를 또 때로는 범주화하기도 하는데요. 두 번째 단계는 자료의 유형에 따라서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수집한 데이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수집한 데이터나 구축한 데이터가 이미 y가 0과 1로 바이너리하게 돼 있으면 굳이 2단계, 두 번째 단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멀티 클래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 개의 범주를 있는데 이걸 다시 0과 1로 나눈다든지 또는 뭐 continuous variable, 그러니까 연속형인 변수를 다시 이분형을 나눈다든지 그런 것들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가진 데이터가 정상과 암 1기, 2기, 3기, 4기 데이터로 y값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런 경우는 자,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만약에 제가 그냥 이분형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정상 환자와 암 환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정상은 0으로 그 다음에 암 1기, 2기, 3기, 4기는 각각 코딩이 뭐 1, 2, 3, 4로 돼 있으면 얘를 합쳐서 1로 이것을 이제 변수의 재범주화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세 번째는 자,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는데 우리가 우도비 검정을 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건 뒤에서 실제로 이제 R 랭귀지를 돌렸을 때 중간에 우도비 검정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결과값을 보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하셨던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장 대표적인 반드시 우리가 산출해야 될 값이 뭐가 있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우도비도 나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베타 값도 중요합니다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어즈 레이셔라고 하는 또는 교차비 또는 뭐 비차비 뭐 이런 식의 값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 어즈 레이셔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즈 레이셔라고 표현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게 되는 프로그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R도 마찬가지고 파이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익스포넨셜이라고 해서 베타 값에서 익스포넨셜을 취해주는 값으로 표기가 됩니다. 뒤에서 좀 살펴보실 텐데 지금 우리가 주로 실습에서 쓰고 있는 R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R 랭귀지에서도 베타 값에 익스포넨셜을 취해주는 그 값이 승산비인데 문제는 요거는 따로 그 코딩 한 줄이 더 필요해요. R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예제로 갖고 온 요 데이터에서는 제가 이거 승산비는 따로 지금 계산하는 그 코딩을 넣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그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제 넣게 되면 베타 값의 익스포넨셜을 취한 그 값이 승산비다라고 그걸 해석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요 다음 슬라이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다시 정리하자면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자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회귀 분석은 뭐 상당히 응용하는 데 있어서 뭐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자, 핵심만 다시 우리가 되짚어 보자면 결국은 독립 변수와 여러 개의 독립 변수와 제일 중요한 거는 자, y 소위 이제 종속 변수가 0과 1의 어떤 이분형 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형 로지스틱을 따로 부르지 않고요. 그냥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라고 하면 이분형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다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개의 값만 존재를 하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그모이드라기보다는 로직 커브를 보셨는데 결국 0과 1의 값으로 그 여러 가지 확률로 가둬두는 게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어떤 핵심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가둬두면 새로운 독립 변수의 집합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종속 변수의 값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베타 값이 아니라 익스포넨셜을 취해주는 베타 값이다. 소위 이제 아주 레이쇼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뭐 logistic regression은 정말 이걸 응용을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 하나만 잘 파도 정말 뭐 다양한 응용을 쓸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게 뭐 책의 응용 중심의 책은 잘 없어요. 책은 뭐 결국 코딩 가이드북이거나 이론적인 내용이 많은데, 자, 이 기본을 안다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무지하게 이제 그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순서적으로 우리는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한 이유는, 자, 어떤 설명 변수, 그러니까 소위 input variable, 투입되는 변수, 소위 이제 x 변수가 y, 결국 아웃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도 하고 그 크기의 강도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크기의 강도는 확률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제가 표시해놨는데요. 특정 설명 변수값을 가진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암이라는 걸 예측하기 위해서 연령, 성별, 뭐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커피, 음용 여부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럴 때 각각의 뭐 연령, 뭐 흡연 여부, 뭐 성별 이런 x 변수 값들이 자, 조합됨에 따라서 y 중에서도 우리가 0은 정상, 1은 암이라고 했을 때 암이 나타나게 될, 즉 암이 발병하게 될 확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베타 값의 익스포넨셜을 취하게 주는 오즈 레이쇼의 개념이죠. 그래서 결국 요 확률을 계산한다. 이게 지금 가장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logistic regression을 이제 분석을 해보시고 나면 다른 것보다 좀 더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거는 오즈 레이쇼를 취하는 그 해석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X 변수들이 어떤 특성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특정 집단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래서 리그레이션은 예측 모형이기도 하고 분류 모형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중에서 종합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러지스틱 회귀 개수, 소위 이제 베타 값인데, 우리 베타 값은 우리 이전에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 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독립 변수의, 그러니까 x 값에 대한 승률비, 즉 비차비, 뭐 교차비 여러 개를 이제 용어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즈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즈에 대한 레이쇼, 즉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계산하는 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회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응용하는 거의 기본이 자, 이런 식의 어떤 확률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의료 분야예요. 예를 들면 제가 흡연을 10년 동안 하루 한 개비의 흡연을 더 할수록 예를 들면 암에 발병될 위험이 몇 % 증가하느냐, 뭐 소위 이제 이때는 위험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자, 이런 의료 현장에서는 내가 담배를 한 개비 더 필수록 암의 위험 확률이 5% 증가한다, 3% 증가, 이런 게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 흡연을 안 하면 3% 낮아지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의료 행위에서의 기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아주레이셔를 굉장히 응용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꼭 의료가 아니더라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요 표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하고 러지스틱 리그레이션하고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비교표인데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라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자, Y 클래스가 연속형이면 예, 리니어 리그레이션 계열로 돌리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Y 클래스가 범주형이라면 우리는 러지스틱 리그레이션 계열로 돌리셔야 된다. 각각 계열에 여러 가지 또 리그레이션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자, 추정 방법은 결국은 자, 선형회계는 최소적용법을 쓰고요. 자, 우리가 모델 피팅을 볼 때도 러지스틱 리그레이션 최대 우도법, 그러니까 우도라는 걸 확률 기반으로 비슷하게 좀 보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쭉 보시고요. 자, 모형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F검증 또는 뭐 Z검증, T검증 이런 것들을 씁니다. 리니어 리그레이션은. 왜냐하면 어쨌든 이 Y에 대한 값이 연속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T 분포를 우리가 가정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러지스틱 리그레이션은 그것이 아니라 자, Y 클래스 자체가 Y 자체가 2분형으로 돼 있다면 이때는 카이스퀘어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유일성 검증의 카테고리가 우리 카이스퀘어 검증은 잘 아시다시피 범주형을 우리가 비교할 때 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우리가
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자, 이런 제가 하나의 뭐 연구 문제 또는 우리가 보고서에서 분석하고 싶은 하나의 주제를 정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자, 여러분들이 설정한 이 주제가 일단 이 주제에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뗄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여기서는 종속변수가 뭐겠습니까? 그쵸? 운전면허 시험 합격 여부가 되겠죠. 그러면 운전면허 시험 합격 여부가 자, 로지스틱 분석으로 우리가 이것을 분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운전면허 시험 합격 여부가 연속형으로 되어 있느냐, 범주형으로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X는 어떤 유형이든 상관없어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운전면허 시험 합격 여부가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이런 식으로 0과 1의 형태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설문을 한다, 회사에서 설문도 많이 하거든요. 설문을 한다 할 때 이때 Y를 어떻게 범주 특성을 줄 거냐, 또는 연속형으로 할 거냐, 스케일로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은 미리 어떤 분석을 할지 설계를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설문지 항목을 정해야 돼요. 그래야 훨씬 실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도 보시면 우리가 유권자의 성별, 뭐 연령, 거주지역, 학력 이게 투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느냐. 자,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 이때 투표 여부가 우리가 Y 클래스 Y 그러니까 결과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투표 여부는 이건 당연히 투표를 한다 안 한다 이 두 가지밖에 응답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 가능한 겁니다. 자, 세 번째도 한번 보시죠. 자, 앞에 이거는 다 X가 되어 있고요. 자, 폐암 발병 여부. 자, 이때 폐암 발병 여부니까 0과 1로 코딩이 가능하겠죠. 발병했다, 발병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는데 구축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한다. 그러니까 설문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겠다고 했을 때 폐암에 대한 만약에 병기라고 하거든요. 폐암 병기에 이 데이터가 폐암 1기, 2기, 3기, 4기로 이제 코딩이 돼 있다. 그러면 정상은 0으로 돼 있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재범주화를 아까 해줘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상은 0으로 그 다음에 폐암 1기, 2기, 3기, 4기는 이제 폐암 발병으로 봐야 되니까 1로 이걸 다 합쳐서 자, 그렇게 재범주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앞에 있는 그 사례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별로 구분해서 색깔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잡게 되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이러한 가설에서 자, 주제에서 분리해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드렸고요.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를 한번 찝어서 보자고요. 제가 여기서 첫 번째 요 연구 주제로 자,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구분하고 이게 적합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일반 데이터 마이닝하고 다르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가설을 설정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 운전면허 필기, 공부시간, 도로주행 시간, 도로주행 비용이 운전면허 시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냐. 자, 요 주제에 대해서 가설을 세운다면 자, 제일 먼저 이런 가설을 세울 때는 연구 가설 H1, 1 요것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거는 요 가설이 그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자, 운전면허 필기 공부 시간이랑 도로주행 시간이랑 도로주행 비용 그러니까 사실 노력을 투자한 요 시간들이 운전면허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설을 세웠겠죠. 그래서 이게 연구 가설이 되는 거고요. 자, 이와 반대되는 가설 하나 더 세워줍니다. 이것이 이제 귀무 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H하고 요 0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요. 자, 반대되는 가설이니까 자, 뭐 필기 공부 시간이나 주행 시간이나 도로주행 비용은 합격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가 0가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이 분석을 하는 사람들, 연구를 하는 사람들, 소위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요 0가설을 기각하고 기각이라는 건 0가설이 틀리고 이 H1이라고 되어 있는 연구 가설이 올바르다라고 입증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얘가 틀렸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0가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 연구 결과 해석에
여러분들 이제 분석을 하시면, 코딩을 하시면, 프로그램을 하시면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것까지는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예시로 한번 실제로 이제 실습을 해보실 텐데, 자, 보시면, 자, 요 주제예요. 요 주제로 보시면, 자, 운전면허 필기 공부 시간은, 자, 당연히 공부 시간은 셀 수 있는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continuous variable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연속형 변수로. 근데 다만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석할 때 더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 x를 범주형으로 또 넣을 수도 있어요. 해석의 유예를 위해서. 예를 들면 운전면허 공부 시간이 1시간에서 3시간, 뭐 3시간에서 5시간, 5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범주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이런 거는 원래 로우 데이터를 살펴보시고 그 원래 이제 입력되어 있는 값을 보고 나서 예를 들면 지금 그 두 자릿수의 시간이니까 예를 들면 1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19시간 미만, 20시간 이상, 29시간 미만 뭐 이런 식으로 재범주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해석할 때도 좋죠. 그렇게 하면. 자, 근데 마찬가지로 도로주행 시간, 도로주행 비용은 전부 다 continuous variable 그러니까 연속형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서 때로는 x 변수도 재범주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y 클래스를 보시게 되면 y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예, 정확하게 범주화가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0은 불합격이고요. 1은 합격입니다. 소위 우리는 합격에 비해서 불합격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불합격은 0, 합격은 1.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으로 보는 게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가정을 해보시면 자, 일단은 제가 실습보다는 일단은 한번 그 실습에서 출력된 결과값을 표로 일단 정리한 걸 가지고 먼저 그 러지스 리그레이션의 4단계의 프로시저를 설명을 드리고 나서 코딩 결과값에 대해서 R 랭귀지에서 어떻게 우리가 값이 나와서 그 값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되어 있는 이 2x2 테이블에 2x2는 아니지만 요 엑셀 데이터를 넣게 되면 자, 일단 우리가 적합도 검정을 우도비 검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때 우도비 검정은 카이 제곱 검정을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앞서서 제가 자, 여기 우도비 검정인데 카이 제곱 우도비 검정이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자, 지금 3단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보셨다시피 가설 검정도 세웠고 0과 1로 지금 Y 클래스가 되어 있는 것도 확인했어요. 그래서 지금 카이 제곱 우도비 검정을 통해서 우리가 적합도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쵸? 0과 1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도 했고 자, 가설도 이렇게 세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적합도 검정을 했는데 자, 보시면 유의 확률이 0.007이고 자, 자유도는 2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0.007이니까 귀무가설을 기억해요. 자, 이때 중요한 게 조금 모호한 게 우리가 예전에 에노바 검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오히려 굿오브 피트니스 에노바 검정할 때 자, 그런 게 오히려 유의확률이 높은 게 좋은 거였는데 자, 이거는 자, 이 유의확률이 낮은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때 모형 적합도 검정의 귀무가설은 유의하지 않다가 귀무가설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H1이 아니라 연구가설은 모형은 유의하다예요. 자, 이때 쓰는 카이 제곱 검정에서의 적합도 검정은요. 따라서 유의확률이 0.5보다 낮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쪽집게 과외처럼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 모형 적합도 검정은 확인했을 때 카이 제곱 값이 유의확률 0.05보다 무조건 낮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쪽집게 과외처럼 들어가면 자, 세 번째 반복하는데 모형 적합도를 보기 위한 요 카이 제곱 검정 값은 0.05보다 낮아야 귀무가설을 기각하기 때문에 적합하다. 자, 요건 뒤에서 제가 다시 출력되는 값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건 지금 정리된 값이고 뒤에서 R 랭귀지에서 어떻게 출력이 되느냐 실제로 이제 그걸 보고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이제 모형의 적합도가 확인이 됐으면 요 모델은 적합하니까 해석을 해주면 되잖아요. 자, 이때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실제로 보고서나 연구 리서치나 레포트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된 값이에요. 정리된 테이블인데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실제로.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R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은데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해석해야 될 게 뭐냐? 자, 바로 익스포넨셜이에요. 여긴 또 안 나왔는데 익스포넨셜 베타 값이랑 95% 신뢰 구간을 같이 또 계산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익스포넨셜 베타 값만 제시하면 이 값이 유의한지 유의미한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 값이 유의한지 유의미한지는 옆에 유형률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요거를 마치 우리가 지금 방정식으로 계산을 하자면, 자, x1이 필기 공부 시간이 되겠고요. x2가 도로 주행 시간이 되겠고, x3가 우리가 도로 주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각기 우리는 요 x1, x3의 베타 값을 곱해주는 게 우리가 이전까지 그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그 사용했던 방정식이었잖아요. 함수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 러지스 리그레이션에서는 이 베타 값을 해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베타 값은 우리가 연속형에서 비교해 주는 값이에요.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뭘 볼 수 있느냐? 자, 적어도 해석을 아예 안 해주는 건 아닌데 요 베타 값에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강도, 즉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방향만 보십시오. 방향만. 자, 이때 보세요. 첫 번째 x1 필기 공부 시간은 플러스죠. 그러니까 파지티브 관계. 즉 필기 공부 시간이 늘면 늘수록 합격이 같이 느는 거예요. 맞죠? 자, 도로주행 시간. 자, 도로주행 시간은 이 베타 값만 보시면 도로주행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합격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근데 얘는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왜? 뒤에 유의 확률이 유의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생각해 보시면 도로주행 시간이 적은 게 오히려 합격 확률이 높다. 말이 안 되잖아요. 다만 방향만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시면 도로주행 비용은, 자, 베타 값이 3이니까 이게 제일 크죠. 지금 보시면 절대값으로는.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표준화된 베타가 아니라서. 자, 어쨌든 간에 도로주행 비용은 단위가 크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그 1,000만 원, 1,000원, 만원,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단위가 크니까 위에 거보다. 자, 도로주행 비용은 늘어나면 합격 여부도 확률도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파지티브 관계고 가운데 있는 하나는 도로주행 시간은 네거티브 관계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요 첫 번째 베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쭉 뛰어넘으세요. 쭉 뛰어넘어서 유형률을 봐야 돼요. 유형률. 자, 그래서 유형률은 우리 기본적으로 0.05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그러면 0.05보다 작아야 우리 연구가설이 채택이 되고 귀무가설이 기각이 돼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0.05보다 작은 값이어야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러지스 리그레이션에서. 자, 그러면 필기 공부 시간이랑 도로주행 시간은 유형률이 0.05보다 크잖아요. 크니까 얘는 해석을 하면 안 되는 변수예요. 얘는 모델에서 빼주는 게 맞아요. 원래는. 자, 그 다음에 도로주행 비용만 보시면 지금 0.016이니까 얘는 0.05보다 작죠. 유일하게. 그러니까 얘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값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자,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건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냐면 운전면허 필기 공부 시간이랑 도로주행 시간이랑 도로주행 비용을 모델에다 넣은 거죠. 이걸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요 가설을 검증할 때에는 도로주행 비용만 운전면허 시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도로주행 비용은 이 정적인 관계를 미치고요. 자, 그때 이제 해석을 요거 익스포넨셜로 해요. 도로주행 비용이 도로주행 비용이 만 단위로 돼 있나요? 잠시만요. 1,000원, 만원 단위로 돼 있네요. 예를 들면, 자, 만약 1,000원이라면 기본적인 그게 도로주행 비용이 1,000원 들 때 그 확률이 20.2만큼 는다. 20% 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해석을 잘 하려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아까 X 변수도 범주화를 시켜줘라. 그 이유가 이 이유예요. X 변수를 컨티뉴어스 베어러블로 넣게 되면
요게 x가 1단위 증가할 때 베타에 대한 값으로 해석을 해주는 건데, 이게 지금 주행 비용이 1,000원이 증가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요. 예를 들면 도로 주행 비용을 뭐 30만 원 미만, 30만 원에서 40만 원, 40만 원 초과 이렇게 세 가지로 예를 들면 나누게 되면 레퍼런스 그룹 하나를 잡아서 30만 원 미만인 그룹에 비해서 도로 주행 비용이 뭐 40만 원 초과하는 집단이 합격 여부가, 운전면허 시험 합격 여부가 20%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그게 더 깔끔해요. 해석에 있어서.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델링을 겁나 많이 돌려보셔야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저분이 했던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구나. 책이 잘 안 나와요.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건. 무지하게 이제 모델링을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취업하시고 나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제 동영상이 기억나서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 그때 이 말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익스포넨셜은 뭐냐면 베타 값의 확률을 우리가 소위 이제 요 베타 회귀계수죠. 얘를 지수로 변환한 값이에요. 지수로.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필기 공부 시간은 베타가 0.053이잖아요. 그래서 0.053에 대한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수 공식이 있어요. 어쨌든 얘를 취해주면, 자, 익스포넨셜로 취해주면 여기 이제 오주비예요. 오주비를 취해주면 1.05가 나오죠. 그래서 1.05, 1.05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이거 유의 확률이 43이 유의하지가 않아서 이걸 해석해 주진 않습니다만, 굳이 첫 번째 걸 그냥 해석한다면, 자, 필기 공부 시간이 1시간 증가할수록, 자,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할 확률은 1.55%니까 1.5% 증가한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의 수준을 일단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요것만으로는 엑스포넨셜 베타 값만으로는, 그러니까 오주비만으로는 이게 지금 유의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95% 신뢰 구간을 같이 또 출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95% 신뢰 구간에 1을 포함하고 있으면 유의하지 않다로 우리가 목소리 잘 안 들리시죠? 접속이 메타버스는 네트워크를 쓰는데 이게 좀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반드시 익스포넨셜 외에 실제 이제 여러분들 보고서를 쓸 때는 얘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얘 옆에 95% 신뢰 구간을 항상 제시해라. 95% 신뢰 구간이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가장 낮은 값과 가장 높은 값이. 자, 가장 낮은 값이든 높은 값이든 1을 포함하면 유의미하지 않은 거예요. 따로 유의확률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도로주행 비용 외에 필기 공부 시간이랑 도로주행 시간은 합격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유의하지 않으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유일하게 지금 여기서는 유의미한 거는 얘죠. 얘 값이죠. 그래서 도로주행 비용 단위가 1 증가할 때마다, 그러니까 10,000원 증가할 때마다, 예를 들면 이 확률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20.2잖아요. 엑스포넨셜가 20.266이니까. 그러니까 약 합격 확률은 20.2%가 증가한다. 자, 이러면 도로주행 비용에 투자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미뤄 짐작해 보시면 운전면허 시험이라는 게 결국은 이론, 이거 위에 건 이론이잖아요. 필기 공부는. 도로주행 시간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질 높은,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사람한테 도로주행을 1시간을 받는 게 엉뚱하게 가르치는 사람한테 2시간 받는 것보다 낫다. 뭐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단 질이 중요하다. 뭐 그런 식이 해석이 되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죠. 네. 자,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값만 우리가 도출을 하고, 오늘은 요 뒤에 원래 예측 분석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프리딕션 모델은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예비군을 가는 관계로 프리딕션 모델은 제가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남은 3개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R에서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어떻게 그 결과값이 도출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 우리가 컬럼을 만들어서요. 자, 요 컬럼을 만들어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실제 값을 입력을 해서 우리가 그 값을 통해서 로지스 리그레이션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자, does라는 게 있어요. does는 뭐냐면 용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response는 반응이라는 뜻이고 counter는 횟수입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주제가 뭐냐면 복약 종류, 그러니까 제가 먹는 약의 종류나 먹는 양의 횟수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 빠르게 회복이 되느냐, 빠르게 회복되지 않느냐를 가설을 검증하고 싶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감기가 걸렸어요. 이 감기약이 3종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서로 다른 A 감기약, B 감기약, C 감기약이 있고요. 자, 먹는 횟수도 예를 들면 제가 뭐 하루에 3번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4번 먹을 수도 있고 5번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감기가 안 나았으면 0이고요. 감기가 나았으면 1. 자, 이런 식의 주제를 제가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요 도스는 뭐냐 하면 약의 이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약, 2번 약, 3번 약으로 볼 수가 있고요. 레스폰스는 뭐냐 하면 결과예요. 그래서 반응이 없으면 0, 반응이 있으면 1로 코딩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운트는 뭐냐 하면 횟수예요. 먹는 횟수. 그래서 이때 컬럼은 자, 7번 먹은 사람. 많이 먹었네요. 자, 3번 먹는 게 정상이죠. 하루에 3번 먹은 사람. 5번, 5번, 2번, 8번. 자, 이렇게 총 6명이 먹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이 터식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은 data.frame. 자, 지금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 이 엑셀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다. 이름을 턱식으로 지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설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해주면 파이썬이랑 비슷하죠. 자, 요 컬럼이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턱식을 치면 요 입력한 데이터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6명의 데이터 값이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케이스 번호가 유일하게 없어요. 자, 식별 변수를 하나 집어넣어야 돼요. 보통은. 자, 어쨌든 그걸 빼고 자, 이게 지금 1번 약을 먹은 사람, 2번 약을 먹은 사람, 3번 약을 먹은 사람이 이렇게 정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간단합니다. 자, 이걸 하시려면 함수가 뭐가 있느냐? 여기서는 이제 그 R 랭귀지에서는 GLM 함수가 있습니다. GLM은 뭐냐면 Generalized Linear Model이라고 해서요. 일반화 선형 회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회계 분석은 기본적으로 GLM 함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GLM 함수를 불러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GLM 함수를 불러와서 out 결과는 GLM, response, does 이런 것들을 넣고요. 자, weight는 count죠. 자, counter. 이 지금 7번 먹은 거는 원래 1번 사람이 7번을 먹었으니까 이 7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는 7이라고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weight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사례수로는 그러니까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사람 수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게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4번 사람, 5번 사람, 6번 사람이고 카운터는 복약 횟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지금 가중치처럼 넣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즉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이 1번 약, 그러니까 사람을 제외하고 1번 약이랑 2번 약이랑 3번 약에 따라서 우리가 이 Y가 그러니까 그 회복이 됐냐 안 됐냐를 본 거예요. 0, 1로.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 된 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웨이트를 줬으니까 아니면 일일이 다 입력해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트를 준 거예요. 주고 자, 바이노미얼로 우리가 데이터 톡식을 분석한다. 자, 요 한 줄로 끝나고 썸머리 아웃 치시면 자, 요렇게 결과창이 나오시게 됩니다. 자, 그럼 결과창을 한 번씩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제가 좀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는 요게 지금 지금 커 익스피리언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자, 요게 지금 아까 보고서로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시면 요걸 그대로 내면 안 되죠. 딱이 맞아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딱이를 안 맞으려면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제출을 해야 이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팀장님이 코딩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정말 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죠. 자, 보시면 요 값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그럼 핵심적인 게 뭐냐? 제가 요 두 가지로 번호를 매겨서 보여드렸어요. 첫 번째,
자, 도스에 대한 이스티메이트. 자, 우리가 지금 친절하게 이 지금 표현은 베타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베타로 표현하는 경우는 없다. 파이썬도 마찬가지다. R 랭귀지도 마찬가지다. 그럼 뭘로 나오냐? 실제 값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스티메이트로 나와요. 이스티메이트. 추정. 우리나라 말은 추정이죠. 자, 그리고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인터셉트 해석해 줘야 되나요? 안 해줘도 됩니다. 인터셉트는 무시하시고 깔끔하게. 자, 여기 does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x였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does가 x예요. 복약 종류가 x잖아요. 그 다음에 반응 여부죠. 자, does가 결국 A약, B약, C약이 되는 거예요. 회사 A 회사 감기약, B 회사 감기약. 자, 보시면 1.10551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exponential은 지금 여기는 계산이 안 돼 있어요. R에서는 이걸 또 따로 또 코딩을 넣어서 그 불러줘서 해줘야 돼. 라이브러리를 좀 깔아서 더 정교하게 하려면. 자, 그래서 이건 직접 계산을 한 거고요. 계산을 해주면 지수값을 취해주면 자 3.0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exponential을 취해준 베타 값을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3.0이니까 3.02배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숫자에다 배자를 붙이면 돼요. 자, 그럼 이건 뭐냐? 더스가 1 증가하면 반응성은 3.02배 증가한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자, 이건 제가 말로 설명해 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야. 자, 여기서의 더스 1, 2, 3은 코딩은 뭐였죠? 1번 약, 2번 약, 3번 약이잖아요. 1단계 증가한다라는 게 1번 약을 하나 더 먹어서 2번 약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더스 1이 레퍼런스라고 가정했을 때 레퍼런스는 뭐냐 하면 기준이라고 가정했을 때 즉,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게요. A 회사약, B 회사약, C 회사약인데 A 회사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 B 회사약은 복용하면 감기를 낳을 확률이 3배 더 높다. A 회사 약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1, 2, 3을 연속형으로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애초에. 이 더스를.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더스가 연속형을 들어왔단 말이야. 컬럼으로.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재범주화를 해줘야 되는 거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은 코딩할 때 1은 A 회사약, 2는 B 회사약, C는 C 회사약.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더스가 이 레퍼런스 1, 2, 3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더스가 하나로 나왔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연속형을 들어간 거예요. 자, 어쨌든 저는 이제 돌아가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자, 다시 얘기하면 A약보다 B약이 예를 들면 0.32배 익스포넨셜가 0.3이니까 0.32개 더 감기로부터 회복률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률을 보셔야 돼요. 유형률은 어디 있냐? R에서는 요 PR 유형률 우리가 P라고 우리가 표시하거든요. 약어로 PR 여기 있어요.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요 Z 요거 안 나옵니다. 파이썬에서는 PR만 나와요. 그리고 R에서는 왜냐하면 Z 검정에서 보는 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보시면 0.03이잖아요. 0.03이니까 어떻게 해석해요? 0.05보다 작죠. 자, 0.05보다 작으면 어떻다? 무조건 0.05보다 작아야 의미가 있다. 유의미하다. 유의미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해석해 줘야 된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더스는 정리하자면 자, A 회사약보다 B 회사약은 감기 회복하는 데 있어서 3배 더 회복 확률이 높다. A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B 약을 복용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각적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실은 이 지금 R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게 우리가 ggplot2를 이용하면 뭐 정말 멋진 그래프를 많이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실습에서는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자, predict 그 다음에 probability 확률 of response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확률 예측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이 기본 플랫이라는 이 플랫이라고 하는 게 요 명령어예요. 그 기본 명령어를 치시고 자, response does 하고요. 데이터는 toxic 데이터 아까 우리 입력을 만들어 놨잖아요. 요거를 자, 얘가 톡식이다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얘를 불러옵니다.
타입은 n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름을 달아주셔야 돼, 메인에다가. 그럼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 그림에 대한 이름이. 그렇게 해서 curve 하고 이렇게 어쨌든 치시면, 자, x는 우리가 does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것도 지금 완벽한 코딩이 아니에요. x does는 왜냐하면 x라는 게 우리가 이게 이제 컨티뉴어스 베리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x 1회사 2번 코딩된 회사, 3번 코딩된 회사니까 사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연속형처럼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리스폰스, 반응률에 대한 요 이제 경향을 우리가 커브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한번 그래도.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